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점포 창업 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점포가 필요하죠.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이제 음식점인 것 같아요. 창업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음식 관련 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창업을 할 때 계약 전에 체크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자, 오늘은요, 이 점포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점포 창업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10년 전쯤에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초보 시절이라서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그때 제가 실수한 생각을 하면, 또 고생한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서대문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창업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2개월 만에 식당 이제 중개를 하게 됐어요. 그 새로 오신 분은 이제 기존 하셨던 분은 그냥 일반 음식점을 했던 분이고, 새로 들어오신 분은 이제 닭갈비점을 하시는 분인데, 중개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했죠. 근데 한 달 정도 인테리어 거의 맞춰 갈 쯤에 이분이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사장님, 여기 지금 영업신고가 안 된대요. 사업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왜요? 아니, 구청에 가봤더니 전 여기서 했던 분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업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제 책임이잖아요. 확인 안 한. 근데 이제 그분의 기존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핸드폰도 완전히 또 꺼져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분이 사는 곳이 전라도 강주인데,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을 그분이 사는 동네를 다 수소문해서 결국 이제 일주일 만에 찾았어요. 그분을. 이제 상황 설명하고, 지금 새로운 분이 지금 사업자 신고가 안 되고 있다. 와서 같이 이제 폐업 신고를 해달라. 라고 하는데, 이분도 뭐 생업이 바쁘인지라 뭐 거의 하루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사정 설명을 하고, 제가 차로 모시고 서울까지 와서 폐업 신고를 하고, 이 새로운 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했던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분을 찾지 못했다면, 또 그분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면, 이 새로 창업한 분은 인터뷰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사업도 못하고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창업하고 이제 2개월 만에 생긴 일인데, 이런 일들이요, 시중에서 이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점포 창업할 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위반 건축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거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닌데 위반 건축물 뭐로 확인하나요? 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창업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인수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었던가, 아니면 비어있는 점포를 내가 창업하게 되면 이건 신규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수 창업, 신규 창업. 그런데 인수 창업을 할 때는요, 건축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규 창업을 할 때요, 비어있는 점포를 내가 신규로 창업할 때, 아니면 다른 업종에 있다가 내가 음식을 창업할 때, 이건 이제 신규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건축물 어떤 부분이든 간에 불법 건축물 사항이 있으면 영업신고가 안 돼요. 사업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불법 건축물 해결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때 건물주가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면 내가 창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규 창업을 하실 때는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의 검은 글씨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정화조 용량 확인입니다. 우리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정화조 용량이 정해집니다. 건물의 용도에 맞게. 그런데
이전에 만약에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내가 중국집으로 들어와서 아니면 한식당으로 들어와서 운영하게 되면 정화조 용량, 오폐수량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할 때보다 식당으로 할 때 많게는 3, 4배 이상 정화조 용량이 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미 정해진 정화조 용량보다 내가 업종을 식당으로 하게 되면서 이게 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영업신고증이 안 나와요. 사업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정화조 용량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원래 뭐 건물주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분들도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 내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지자체 청소과에 문의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 정화조 용량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확인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확인. 이건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 그 정화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지하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짓는 새로운 이제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없이 바로 그 해당 지자체 오폐수 하수종물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정화조 용량에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정화조 용량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낼 수가 있어요. 보통 뭐 30평 미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50평, 60평이 넘어가게 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내느냐? 건물주가 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50평 되는 한식당에서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는 그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되냐면 많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어차피 이제 건물주가 내게 되는데 이 새로운 세입자 때문에 식당을 하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내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것을 건물주가 내야 되느냐? 새로운 임차인이 내느냐? 아니면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한 중개업소의 책임이냐? 이런 이제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이제 중재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임차인이 80%를 대고 건물주가 이제 20%를 대는 걸로 해서 협의를 봤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힘든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때도 그분들이 다 건물주도 새로운 임차인도 잘 협의가 돼서 그렇지 안 됐으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포를 할 때 정화조 용량이 있다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시고 없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리가 너무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운 거죠. 근데 알아봤더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물주, 임대인하고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아봤는데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또 얼마큼 질 것인지를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존 사업자 폐업 여부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큰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임차인, 이 사업자 내에서 하던 것들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하려면 전 사업자가 폐업이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드시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되고 내가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결 방법은 그분을 찾아서 제가 했던 방법대로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분을 못 찾게 되면 건물주가 직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협조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또 절차도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기존 사업자가 폐업 신고가 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점포 창업 또 식당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 네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직접 확인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거를 중개해 주신 공인중개사 사무실 담당자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그 네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첫 번째는 입안 건축물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입안 건축물이 있을 때 내가 신규 창업을 할 때 입안 건축물이 있으면 사업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식당을 하게 되면 정화조 용량이 늘게 될 경우 이걸 초과하게 되면 영업신고증이 안 나와요. 사업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화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수 정발천에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용량 확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부담금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나올지를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걸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건물주, 임대인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업자 폐업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거기 사업자를 못 내요. 그래서 반드시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자들을 보면 뭐 직장을 은퇴 후에 내가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빚까지 내서 이렇게 창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창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생기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이제 종종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산을 또 안전하게 지키고 또 안전하게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계속 공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